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런 투자 속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독식이 탁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기술 혁명들은 한 5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부터 금융시장에 있어온 EF 파트너스 대표 이희건이고요.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이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반도체 설명을 드렸지만 업황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주가는 빠져 있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한 30% 빠졌거든요. 이 정도 빠졌으면 충분히 올라갈 걸로 보고 실제로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한 89조 나왔는데 이거 시가총액으로 한 12개월 선행 PR 더 안 증가하고 3분기 89조, 4분기 89억, 그 다음에 내년 1분기도 89조씩 계속 나온다. 더 높게 나오겠지만 이렇게만 잡더라도 12개월 선행 PR이 5배가 안 돼요. 이게 5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는 20배가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4배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에 맞추면. 그게 아니더라도 글로벌 IB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마이크론, 삼성전자보다 실적은 더 안 좋지만 선행 PR 한 15배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배니까 2배.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업황을 본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 주가는 바로 V자 반등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게 워낙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면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이게 없다면 계속 10%, 20% 올라갈 건데,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 ETF가 생기고부터는 삼성전자가 10% 상승했다. 레버리지 ETF 들고 있는 사람이 오늘 20% 오르네 그러면서 매도를 할 수 있죠. 단타 세력들도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소화하면서 사실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거나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배 ETF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본주 흔들릴 때마다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모아가도 충분히 업황이라든가 실적 본다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 속에 있고요. 또 이게 AI 인프라가 계속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게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주봉 차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D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차트를 보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7월 들어와서도 정말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램 만들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진이 남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10,000원 주고 팔던 게 10만 원 받는다고 보면 떼돈 버는 거지요.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슈퍼 사이클이에요. 어떤 가격이 1년이 안 돼서 10배 올라가고도 더 계속 상승을 한다. 이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슈퍼 사이클은 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슈퍼 사이클, 여기에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주도주는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대신 너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주가도 움직이니까 이거 피크 오는 거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는데 지금은 피크 걱정할 때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89조. 글로벌 기업 중에 세계 1위, 그만큼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의 반도체 기업인 요거 6월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매 연도마다 6월 매출액을 그래프로 그린 거거든요. 보면 TSMC도
그러면서 엄청나게 매출이 높아져요. 이 얘기는 D램이든 파운드리든 상관없이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아질 때는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시장 중심에 있는 반도체 많이 조정이 나온 위치니까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음 화면 또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지난주 메타가 AI 투자 줄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한번 출렁했거든요. 그런데 7월 14일 날 메타가 이제 하이페리온이라고 메타가 짓는 데이터 센터 중에 가장 큰 규모고요. 요게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최대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2배로 늘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투자는 끝없이 경쟁이 이어날 수밖에 없고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메타도 있고 구글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엔트로픽도 있고 이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중에 확실한 성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능이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 성능도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AI 모델 성능 지수 보면 요거 메리츠 정권 리서치인데 보면 지금 엔트로픽이 60점으로 1인데 오픈 AI가 59점으로 바로 붙어 있어요.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의외로 스페이스X의 AI도 54점으로 순위권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도 51점, 구글, 제미나이 50점. 거의 비슷해요, 성능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펼치고 성자 독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조금 다르게 메타가 나는 이제 AI 경쟁 안 하겠다, 손 털고 나가겠다 하는 순간 주가 박살 날 겁니다. 지금 AI 혼자 안 하겠다고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미래에.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런 투자 속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독식이 탁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님 같은 경우는 성자 독식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것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D램 반도체 가격, 제가 앞에 보여드린 가격 차트 한번 보면 D램 가격이 앞에 보여줬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5주 이평선 주봉 차트니까 타고 계속 상승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가격이 제가 검은색으로 예상으로 그렸는데 확 깨고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먼저 느끼거든요. 이거 성자 독식 나오고 AI 투자가 약해지겠는데 그러면 가격이 먼저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뭐 7월 들어와서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뭐 계약 자체도 삼성전자가 높게 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분기 실적도 좋다. 이런 상태니까 뭐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대신 주가가 빠져 있다. 그러면 또 매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승자 독식 구조가 나올 때까지 보면 될까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 보더라도 구글이 성자 독식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성자 독식하고 그 앞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다 없어지고 결국은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처럼 많은 지금 AI가 있지만 결국은 성자 독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큰 흐름은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저보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사실 뭐 우리가 부모님 다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어떤 게 좋나 따지기 전에 반드시 하나는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가 많이 따라왔어. 삼성전자 역전까지도 막 나오고 했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거의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신 많은 증권사라든가 리포트를 보면 내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높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삼성전자가 1위, 2위가 엔비디아, 한 3위가 SK 하이닉스 요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으로 본다면 뭐 삼성전자가 좀 뭐 유리한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여러 가지고 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역량으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탄력적인 건 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더 있을 수 있고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고 어느 거든 상관없이 뭐 하나 정도는 포트에 담는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는 나스닥에 상장하고
상장하고 삼성전자는 왜 상장하지 않은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발행되는 주식을 미국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것보다 미국에 상장되면 어떤 글로벌적인 효과도 많이 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뭐 TSMC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ADR 통해서 상장을 하고요. 이게 뭐 사실 처음 아니고 뭐 우리나라 포스코라든가 뭐 LG 디스플레이를 하니까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단일 품목이니까 공시라든가 모든 게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넓어요. 이거 하나하나 요건 맞추기가 만만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상장할 때 훨씬 복잡한 것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 가전버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삼성전자는 아직 상장할 계획은 없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또 상장하지 않을까 바라보는 시각이 높고요. 최근 하이닉스 상장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급에 긍정적일까요? 가장 주식적인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 ADR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SK하이닉스 주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체 SK하이닉스는 하나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 물량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또 환율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되고 반도체도 높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차익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어떤 기업인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다 그러면 높은 거 팔고 낮은 거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게 균형을 맞춰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나라 본주지요. SK하이닉스 살려고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비싼 미국 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똑같은 SK하이닉스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높게 올라가 준다면 수급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미국계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 팔고 미국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느 쪽이 더 강하냐. 뭐 쉽게 말해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대만보다는 미국이 더 프리미엄 붙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다 가정을 하면 상장이 수급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또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마이크론보다도 기업이 좋은데 저평가돼 있으니까 같이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마이크론처럼 밸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예전 가격대로 떨어질 일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노이즈가 끼는 많은 좀 논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과거의 생각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라 하면 사이클 산업이라고 많이 인식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건 뭐고 하면 같은 경우는 범용이랐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 한 20년 동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들기만 하면 누구나 가져와가 쓰는 시대니까 물량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 유리하니까 캐파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파가 많이 지어지면 반도체 가격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드는 회사는 3사니까 암묵적으로 또 감산을 해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다 보면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캐파 늘리면 떨어지고 이게 20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거든요. 이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시장 한 20년 이상 있어 왔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사이클 주니까 반도체 가격이 높을 때 팔고 바닥일 때 산다. 이게 정석이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이클 산업이 아니고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차트 보면 이 사이클을 무시하고 성장 산업으로 막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과거처럼 지금 질문하듯이 가격이 훅 떨어질 수 있냐? 이렇게는 안 돼요. 가장 큰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 같은 경우는 범용이 아니고 고객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맞춰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미리 지을 수가 없어요. 과거 범용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와가 쓰면 되는데
HBM은 주문형이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게 맞춰서 만드는 거니까 이러니까 캐파 싸움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만큼만 공장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물론 지금은 AI 슈퍼사이클에 그 물량 맞추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캐파 싸움이 나오기가 어렵다.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보다도 똑똑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구매자입니다. 지금 뭐 빅테크라든가 이런 애들이 제일 반도체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구매자가 시장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데, 과거 사이클 산업일 때는 비쌀 때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짧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기 계약이 50% 넘어가요. 이 얘기는 구매자가 최소한 반도체가 유지되거나 더 상승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매출의 지금 50% 이상은 장기 계약. 그래서 구매자가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 이건 가격이 쉽게 급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계약이 일어나고 삼성전자는 아예 장기 계약을 많이 안 받고 있거든요. 안 받는 게 유리하다고 인식을 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사실 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질 확률은 많이 낮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데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 이제 AI 투자 인프라가 끝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핸드폰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로봇이 몇 년 뒤에는 또 대체한다, AI로. 그러니까 또 큰 시장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로봇 산업이 한 2, 3년 뒤에 일어나게 되면 또 AI만큼 또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가 생기게 되니까 그때 또 모자리게 된다. 이런 시각들도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한 번에 훅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를 봤을 때 그때와 지금의 상승, 하락은 다를까요? 지금 상승은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이렇게 높은 적도 없고 역대급으로 빨랐고요. 그 다음에 항상 상승장에서는 2003년에서 2007년도 정말 대세 상승이랐거든요. 이때도 되돌아보면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때는 조선철강화학이 움직였고요. 그 중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조선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왜 조선주만 가냐? 쉽게 말해서 2006년에서 2007년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인데 그때 현대중공업이죠. 차트 보면 물을 뿜고 상승을 하거든요. 이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이처럼 항상 대세 상승에서는 주도주가 끝까지 갔어요. 왜 이것만 가고 넘어갔냐 해도 끝까지 가고 결국 조선주가 무너지면서 그 대세 상승이 끝났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뭐 어쨌든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니까 주도주가 무너지면 사실 다른 거 보유하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또 상승을 한다면 주도주가 상승을 할 거니까 이게 이제 오랜 상승장을 봐왔을 때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주도주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신호 이런 것들은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신조선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좀 정체가 됐고요. 정체가 되면서 좀 흔들렸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가격 상승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업황은 틀리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게 반도체 가격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지금은 기술혁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술혁명 사이클 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제일 먼저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이제 인터넷이 처음 깔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때도 나스닥 주가가 한 5년 상승을 했어요. 인터넷 95년부터 2000년 IT 버블 터지기 전에 한 5년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대도 클라우드 혁명, 지금 우리가 아는 팡, 메타버테스 이런 애들이 한 5년 상승을 하고 또 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나오고 한 4년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술 혁명들은 한 5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남았다. 뭐 이런 패턴들로도 또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걸로 보면 지금 우리 시장 지표는 적은데 미국 시장 지표들은 보면 레버리지 사용, 빚내서 사용하는 게 평소보다 한 200% 올라가게 되면 위험한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한번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본다면 본들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 시장은 또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거든요.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뭐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돈들이 이자 많이 주는 돈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강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화면 보시듯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강세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환율이 강세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환수익이 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달러 주고 1,500원에 들어왔는데 환율이 강세로 가서 1,000원이 됐다 그러면 나갈 때는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고 나간다. 500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은 환수익이 나기 때문에 표에 보면 파란색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다가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조금 어렵지만 미국은 반대 상황입니다. 요번에 경제지표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미국은 금리 인상할 확률이 확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 안 하고 우리는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